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혼자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AI 개발자 데빈 소식입니다. 기존에 뭐 코딩하는 AI라고 하면은 코파일럿, 챗GPT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면 코드를 짜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얘는 자율 에이전트 같은 개념이라서 알아서 동작들을 스스로 피드백 해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데빈에게 어떤 걸 시켰냐? 그 라마2에 대한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레플리케이트이라는 곳이랑 투게더 퍼플렉시티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프로바이더를 대상으로 하는 라마 벤치마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각 사이트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벤치마크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면 굉장히 러프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도 좀 들고, 각각의 문서들을 조회해야 되잖아요. 레플리케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API 문서를 조회하고 라마를 어떻게 동작시키는지 조회하고 각각 다 다르게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듣고 그 과정들을 정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플랜을 세워줍니다. 리서스트 API 도큐먼트, 먼저 API를 요청해야 되니까 API 문서를 한번 조회를 해봐야겠어. 그 다음에 파이썬 스크립트를 쓰고 뭘 하고 단계별로 쭉 플랜을 세워요. 일단 플랜을 따라서 다 수행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레플리케이시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HTTP API 레퍼런스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가지고 문서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드 에디터랑 터미널 창도 스스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진짜 달랑 코드만 배쳐주거나 아니면 챗GPT 안에 코드 인터프리터 정도 있어서 코드 실행 정도만 해줬는데, 여기는 브라우저도 있고 터미널 창도 스스로 있고 코드 에디터도 따로 있어서 아이디 자체를 하나 제대로 보유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코딩을 하는 개발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PI 다큐멘테이션을 아까 세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하죠. 그리고 벤치마크 코드를 짜고 실행을 했는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던데, 왜 에러가 났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프린트문을 안에 넣습니다. 이건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 프린트를 찍어가면서 어떤 거에서 오류가 난 거지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걸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에 나온 걸 보고 에러가 뭔지를 찾아내고 이런 과정들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까지 해요. netlify.app이 있죠. 아마 제 강의 들은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웹사이트 디플로이 하는 그 도구죠. 벤치마크 수행한 다음에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서 디플로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마2에 대한 벤치마크를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진짜 혁신적이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트위터에 데빈에 대한 게시물이 도배되고 유튜브 영상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블로그 게시물들을 보면은 데빈은 지치지 않고, 그리고 복잡한 엔지니어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코드 띵 던져주고 끝이 아니라 브라우징, 코드 에디터, 콘솔 창까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PT-4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아졌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 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GPT-4, 클로드 이런 것보다도 훨씬 좋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은 데빈이라는 것도 결국에 어떤 아키텍처를 짜서 모델은 GPT-4를 썼거나 클라우드를 썼거나 할 텐데 이게 맞냐라는 거에 대한 좀 논란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데빈을 쓰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라마를 쓰는 거나 챗GPT를 쓰는 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좀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연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거, 즉 새로운 문서들을 읽고 그 사용법을 익혀서 완전 새로운 도구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앱을 엔드투엔드로 구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포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아까 데모에 나왔죠. 네트리파이에 배포하는 거.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서 네트리파이에 배포하는 이런 과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코드 베이스에서 버그 자율적으로 찾아 수정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요게 진짜 제일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 AI 모델을 훈련하고 미세 조정을 데빈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AI가 AI를 훈련하는 거 실제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되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시연 영상을 보면은 라마 7빌리언 모델을 요걸 이용해서 파인 튜닝 좀 해줘 라고 하니까 얘가 알아서 쭉 수행을 하고 있고 AI가 AI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Can you check how the train is going 하면은 이거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는 AI가 AI를 훈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들어가서 뭐 이런 수정도 해줄 수 있고, GitHub 레포지토리 중에 어떤 내용을 수정해서 기여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놀랍던데, 업워크가 뭐냐면 한국으로 치자면 크몬 같은 서비스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프리랜서들한테 어떤 개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개발해주고 건당으로 돈을 받아가시는 프리랜서 플랫폼이 이제 업워크라는 게 유명한 해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도 일을 시켜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들이 하는 일을 AI가 자동으로 수행을 한 거죠. Make inference with
컴퓨터 비전 모델. 컴퓨터 비전 모델을 이용해서 인퍼런스를 돌려주는 태스크를 업워크에 등록해놓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수행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 이미지들이 나왔고, 그래서 업워크에서 실제로 사이드 허슬까지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태스크를 하기에는 이제 워낙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요걸로 좀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AI 코딩 이런 거 나오면은 하는 얘기가 젠슨 황의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코딩이 필요 없다 라는 젠슨 황의 발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진짜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코딩을 직접 세세한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AI가 발전할수록 AI가 많은 부분을 해줄 수 있으니까 사람은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AI들을 시켜가지고 뭔가 세상에 이롭게 하는, 혹은 뭐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CEO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코그니션 AI에서 나온 AI 개발자 데빈에 대한 그 시연과 그거에 따른 좀 생각들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픈 AI와 피규어가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뉴스는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데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피규어라는 로봇, BMW에 실제로 투입되는 로봇으로 유명한데 오픈 AI의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어떤 모습인지 그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와 이 로봇이 연동이 됐고요. 지금 뭘 보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네, 테이블 중앙에 사과가 놓여 있다 라는 걸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와, 이런 핸드 온 더 테이블이랑 막 전반적인 걸 다 분석을 했어요. Sure thing. 그 먹을 걸 나한테 줘라라고 하니까 이 많은 물체들 중에 어떤 게 먹을 건지 파악해서 줬습니다.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이 앞에 쓰레기를 치우면서 너가 지금 아까 한 행동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봐 라고 하니까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여기 있는 것 중에 유일한 먹을 거였다 라고 합니다. 사과가 먹을 거다 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것을 전달해 준 거죠, 제대로. 챗GPT가 워낙 멀티모달도 되니까 이제 이미지 인식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행동까지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컵도 정리를 하고요. 와, 움직임이 어마어마하죠. 접시도 잡아서 꽂아 넣습니다. 동작이 이게 1배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세부 구조를 써놓으신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스피치 투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오픈 AI 모델로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리즈닝을 하게 되고요. 대답을 스피치로 내뱉고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는 뉴럴 네트워크 폴리시에다가 넘깁니다. 여기서 어떻게 동작할지를 정해서 바디 컨트롤러로 넘겨서 실제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픈 AI 모델이 이제 뇌의 역할을 하고 거의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가 좀 위기지 않나. 예, 이렇게 오픈 AI랑 결합한 어마어마한 로봇이 나왔으니까. 이 피규어 1이 BMW랑 협업해서 BMW 공장에 투입된다라는 기사는 이전에 한 3주 전부터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도 피규어 1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공장에서만 아마 일을 시킬 텐데 피규어는 협업 관계가 많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 그 다음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면 GPT 4.5가 이제 올여름 나오는 게 레딧에서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4.5 터보에 대한 오픈 AI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이 게시물, 요게 웹 크롤러에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6 컨텍스트 랭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2024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 한 7월쯤에 나오면은 이제 6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레딧 게시물을 가보니까 네, 요렇습니다. GPT 4.5 터보가 나왔다. 네, 덕덕고라는 그 검색 엔진에도 걸려가지고 지금은 지워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이게 남아있었거든요. 빙 서치에서도 이걸 검색하니까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네요. 아무튼 여기 검색에 걸렸다는 건 이제 실제로 한번 올렸다가 지웠다는 거겠죠. 아마 6월, 7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논문을 발견한 게 있는데 Stealing Part of a Production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프로덕션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 GPT-4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프로덕션 랭귀지 모델이죠. 이런 상용 모델을 훔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개 API 쿼리, 즉 공개되어 있는 그 API만 써가지고 오픈 AI의 챗GPT나 구글 팜2를 일부러 훔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훔쳤냐면 프로덕션 API에 출력 로직 벡터를 볼 수 있는 쿼리를 통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AI 모델이란 게 사실 어떤 웨이트 값만 있으면은 그 모델을 알 수가 있거든요. 모델의 한 레이어, 최종 레이어를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모델이 굉장히 클 거잖아요.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레이어 중에 마지막 레이어 요거를 API 콜로 알아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GPT-3 에이다 배지 사이즈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다라고 오픈AI한테 말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를 알아냈고 이렇게 훔친 게 실제로 맞다라고 오픈AI 확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이제 실제로 맞았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클로즈드 모델이라는 게 API만 뚫어놓고 실제 모델은 꽁꽁 숨겨가지고 사용만 하세요라고 제공을 하는 건데 그 사용만 하세요라고 제공한 API로도 모델을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소식이기도 하죠. AI 기업들은 막 수천억씩 투입해가지고 막 엄청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개발한 모델들인데 그거를 그냥 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API만으로. 물론 모든 걸 털어갈 수 있진 않고 마지막 레이어만 복구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오픈AI API 요청할 때 이렇게 로짓 바이어스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공하지 않는 거는 못 뚫었다고 합니다. 엔트로픽의 경우 이 로짓 바이어스라는 걸 못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격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로짓 바이어스라는 파라미터를 써야지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해킹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웨이트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무언가 프롬프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We have no moat. 해자가 없다. 이렇게 성벽에 둘러싸인 침입하는 걸 막아주는 거를 해자라고 하는데 즉 구글이나 오픈AI나 오픈소스가 더 뛰어나지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AI 해자가 없다. 라는 내용의 글인데 이제는 해킹을 통해서 모델을 다 뜯어내가지고 해킹으로 인한 해자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이어서 좀 오픈소스 소식을 전해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챗봇 그록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록이 오늘 실제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습니다. 파라미터는 3140억 개로 상당히 큰 모델이고요. Mixture of Experts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잭스와 러스트를 이용해서 2023년 10월 훈련이 된 그런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GitHub에 실행할 수 있는 코드와 웨이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 마그넷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라이센스도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오픈소스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운받으려면 용량이 318기가 정도 되고 아무래도 무거운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가정용 GPU에서는 잘 안 돌아가고 엄청난 양의 좀 GPU 파워가 있어야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록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X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이 학습됐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특성상 다른 AI 시스템들이 거부하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도 다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체감상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벤치마크 테스트 점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GPT 3.5보다도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오픈소스 모델이 공개가 됐으니 아마 오픈소스계에 엄청난 발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하는 그록의 오픈소스 공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AI에서 트랜스포머 디버거라는 걸 출시했다고 합니다. 언어 모델의 특정 행동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모델이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토큰 A 대신에 B를 출력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디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요. LLM 연구하시는 분들은 요걸 쓰면 좋지 않을까 짤막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GPT-4를 넘었다. 네, 전기차 버린 애플이 생성 AI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형 멀티모달 MM1이라는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MM1 Method Analysis Insight from 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 Pre-Training 이라는 논문을 공개했는데 의외인 거죠. 이 애플에서는 AI 쪽으로 뭔가 큰 건들을 발표한 게 없었는데 요즘 메인이 되는 챗GPT 뭐 라마 이런 수준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애플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좀 평가를 보자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비밀로 유명한 회사인 애플 이 애플에서 멀티모달에 대한 엄청난 양의 세부 정보가 담긴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GPT-4 비전 생성 데이터를 여기에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스케일링 법칙의 개수까지도 공개를 했고 MOE 설정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고 학습률, 이 러닝 레이트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AI 회사들은 꽁꽁 숨기고 진행을 하는데 애플이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애플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뭐 WWDC나 이런
행사에서 아마 아이폰에 적용되는 이런 AI 뭐 이런 거를 공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꽤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식도 있어요. 애플이 AI 스타트업 다윈 AI라는 곳을 인수를 했는데 더 작고 빠른 AI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기업입니다. 지금은 거대 모델들을 다 클라우드에서 돌려서 API로 제공해주는 형태의 그런 AI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워낙 온디바이스 성능이 좋으니까 이런 다윈 AI 같은 데를 인수를 해가지고 온디바이스로 이런 MM1 같은 거를 돌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애플도 열심히 AI 쪽으로 큰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3 관련해서 이제 GPT-4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지난주 좀 메인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총 모델이 이제 3개 사이즈로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 모델도 공개를 했습니다. 얘는 뭐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걸 좀 강조한 그런 모델도 공개를 해서 GPT 3.5나 제미나이 1.0 프로와 이제 비교를 한 점수가 있는데 한 항목 빼고는 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가볍고 빠르고 싼데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클라우드 3 하이쿠 모델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몇 달 뒤에 소라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라 무라티 오픈 AI CTO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올해 이용할 수 있을 것, 심지어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조만간 몇 달 후면은 소라를 곧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게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아직 공개를 안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레드팀이 이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막은 다음에 출시를 하겠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0초짜리 720p짜리 클립을 생성하는데 몇 분이 걸렸다라고 하고요. 뭐 정확한 성능을 이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라는 어떤 비디오로 학습한 거야? 라고 질문을 했는데 publicly available data, 즉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썼다 라고 했는데 뭐 유튜브에 있는 영상 썼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아마 썼을 건데 라이센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나온 비디오를 썼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publicly available만 말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웬만한 인터넷에 있는 영상들은 싹 다 수집해서 학습을 시켰을 텐데 이거를 섣불리 공개할 수 없죠. 텍스트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AI 뭔 데이터를 썼는지는 블랙박스니까. 근데 이게 나오면 또 수많은 소송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게티 미술관이라고 LA 쪽에 있는 되게 유명한 미술관이죠. 여기에 있는 이 그림들 중에 88,000점의 아트 이미지를 다 무료로 개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제 공개적으로 사용해서 학습해가지고 뭔가 만들 수가 있겠죠. 뭔가 AI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텐센트에서 다이나믹 크래프터라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지로부터 영상을 생성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 이렇게 생성하는 건데 이게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모델을 바로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인풋 이미지가 요거고 스테이블 디퓨전 비디오랑 피칼랩스랑 비교를 해보면 다이나믹 크래프터가 꽤 괜찮게 나옵니다. 네, 피칼랩스는 뭐 이상한 게 나오고 스테이블 디퓨전 비디오는 막 바깥에 쏟고 이러죠. 이 다이나믹 크래프터는 되게 잘 따르고 이게 정확하게 뭔가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도 더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이나믹 크래프터가. 네, 이것도 스테이블 디퓨전 비디오랑 뭐 피칼랩스랑 비교해보니까 훨씬 좀 다이나믹하죠. 네, 이거는 막 풍차가 깨지는데 얘는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이렇게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으니까 활용하기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드저니에서 생성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학습해가지고 그 인물로 생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캐릭터 레퍼런스를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사람인 것 같죠, 얼굴이. 그래서 얼굴의 일관성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런 거 이렇게 화장품이랑 배경에서 이걸 기반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베이스 이미지 기반으로 옆모습, 위를 보는 모습, 퍼니 페이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일관성을 유지한 채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니까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좀 다른 다양한 분들 걸 좀 봤는데 뭐 이런 건 되게 잘 나온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미드저니로 먼저 만들고 그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를 기반으로 레퍼런스를 삼아서 만들면 좀 더 잘 나오는데 그냥 사진을 올리면은 완전 젊게는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기존에는 로라라는 방식으로 얼굴을 학습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했거든요. 로라랑 비교했을 땐 어떤가? 네, 이게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미드저니의 C 레퍼런스, 이 얼굴이 요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라랑 IP 어댑터를 쓰면은 요 얼굴이 요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고 로라만 쓰면은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로라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직 조카소도 그냥 로라를 계속 쓸 것 같긴 한데, 네, 미드저니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지는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Generalist AI Agent for 3D Virtual
인바이러먼트라는 거를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시마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게임을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원래 구글이 게임 AI로 유명한 것들이 많잖아요. 딥마인드에서 이제 AI 출시해가지고 막 스타크래프트 대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D 가상 설정을 일반 에이전트인 뭐 시마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한 비디오 게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학습을 해가지고 웬만한 3D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는 사용법을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막 새로 보는 게임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재다능한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3D 환경에서의 훈련을 하다 보면 그냥 진짜 현실에서도 이걸 써먹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정말 게임에 특화된다고 하면 프로 게이머 AI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마지막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AWS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 일자리 AI가 뺏지 않을까? 보고서를 이제 들여다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AI 잘하는 직원의 임금이 오른다. 한국 근로자 급여 18% 이상 상승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되게 유명하죠.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AI를 이해하는 다른 누군가, 즉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AI 공부가 필수가 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AI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의 연봉이 18%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AI 공부, AI 뉴스 매주 꾸준히 보시고 이제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AI를 안 하면은 점점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AI를 하는 소수가 워낙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AI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AI 뉴스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